좀 속상한 건 서울보다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거는 이해가 돼요. 이를테면 약간 계급적 속성. 네. 서울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러니까 고소득과 저소득이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저소득이잖아요. 집값 구조에서는. 네. 그러니까 경북이 경기보다 난리가 없잖아요. 형편이. 그런데 이쪽은 또 그러니까 계급도 아니고 계급과 지역 성비로 그러니까 쪼개질 수 있는 요소대로 다 쪼개져 있는 상황 아닌가 한국이. 전 그런 면에서 물론 현실입니다만 현실을 우리가 지켜봤지만 참 고단한 상황이다. 이거 어떤 면에서 아유 대통령 못 해먹겠다 싶은 상황 아닌가 주어진 조건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약간 간담이 선언을 했던 네네.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른바 내란 그 세력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됐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요. 처음에는 왜 굳이 한덕수를 그렇게 후보를 만들려고 온갖 세력이 다 그렇게 푸시하고 강요했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에 목을 맸냐라는 걸 살펴봤을 때 이들은 이미 이러한 습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미 너무 커다란 그림 안에 계획과 그런 구조를 촘촘히 다 알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들을 하나씩 했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저는 지표를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른바 이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됐고 그리고 단일화가 성사가 됐다면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습성과 여러 가지 지표들과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막 뭐 명태균 씨한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런 그 기술자들 이른바 여론 기술자들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생존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제의 표차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승리를 기쁨을 만끽했게 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실 거다 생각 들지만요. 저희 시민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스스로도 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미디어에서도 더 많이 이런 부분을 좀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깊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뭐 안타까운 상황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성큼 나가야 됩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싶은 게 곳곳에 아직도 현수막이 남아 있는데 아마 국힘에서 붙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고졸이에요. 이런 빨간색 현수막. 이번에는 이길 후보를 찍어야죠. 뭐 노동자 비하는 안 돼요. 뭐 이런 게요. 이게 법정 현수막이 아닌데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보셨죠? 예.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건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 이름이 특정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걸로 근데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붙여도요? 근데 연상이 되잖아요. 특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벌금 정도 형태로만 될 문제인 거고 아니 말씀하신 벌금이라도 매겨야죠. 아닌가요? 근데 굉장히 아, 약소합니다. 그 약소하더라도. 예. 아니요. 그 구청에서 떼거나 막 이렇게 약소하지 않은 게 벌금형도 자꾸 받다 보면 나중에 적립되죠. 징역형이 네.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전 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만 200만 원짜리 벌금이라도 누가 선고 받으면 그만큼 또 다음번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지럽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접근 방식은 달리해야 될 그런가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잣대를 대야지만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법적인 규제를 두고 그 법에 대한 처벌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만 특히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저들이 저런 행동까지 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유럽 사회는 엄청나게 중산층이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가 등장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풍요로웠었고 극단이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들이 시대를 그다음에 정치를 그다음에 문화를 향유하고 만들어갔던 시대였었는데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는 뭔가 분위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경제적 시스템들이 장착돼 있었었고 그다음에 부자들 같은 경우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부자들의 자기의 어떤 이익률은 계속 확장됐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중산층이 튼튼한 사회에서는 극단주의가 등장하지 않는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소위 부가 일정하게 쏠린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대적인 불평등한 상황들을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측면들이 꽤 컸던 거죠. 네, 선동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적인 거죠. 이쪽은 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양보를 한다면 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피해 자체가 작은 피해가 아니라 큰 피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쟁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들을 바꿔내는 문제에 대해서 착수하겠다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서히 이런 방식으로 가서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아무리 문제 제기하고 야 저왜 저따 플랜카드를 걸어 그다음에 리박스쿨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박스쿨 같은 곳에 빨려 들어갈 또는 저런 플랜카드 현수막에 현혹당할 국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양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좀 착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합의, 타협을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들긴 해요. 부분과 관련해서 타협을 볼만한 사람들인가도 문제인데 하여튼 앞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새벽 6시가 아마 임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취임식이랄까요? 취임 선서식이라 할까요? 아주 약소하게 국회에서 진행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네, 헌법에 정해진 선서를 읽는 장면이었고요. 취임사도 발표했습니다. 취임사는 두 분 다 보셨죠?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임세현 소장님.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바로 통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를 또 내세웠고요. 너무나도 이재명다운 저는 취임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전에 우리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표상의 지도로는 보면 물론 그 지역에도 분명히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요. 쫙 갈라진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세대로 갈라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취임사 전에 이렇게 앞서서 그 민주당 그러니까 의원들도 쭉 서 계실 때 도열하고 있을 때 이제 악수를 다 했는데 미처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죠.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된 거죠. 야당이 이제. 된 그분들을 악수를 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경호라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처음에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야당 대표님들 제가 인사를 못한 게 아니다. 지금 뭐 어떻게 못했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내려가서 또 악수하고 또 바로 그 야당 의원들과 각 당 대표들을 모시고 사랑제에서 점심 식사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바로 통합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갈라진 민심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분리된 것을 통합하겠다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야당 대표가 뭐 김용태, 천하람 이런 분들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분들하고도 밥을 먹어야 되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요. 저는 뭐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싫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근데 뭐 티내면 안 되고 더 인사해야 되고 더 공들여야 되고 더 한 걸음 나가야 되고 윤석열하고 달리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거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뭐냐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의 네네.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그 부분 굉장히 강조했고요. 뭐 인간적으로는 싫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사람이니까 인간적 감정적으로 싫을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의 무게 때문이라도 오히려 더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저는 보여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찍은 국민들도 단박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마음을 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여튼 정당의 대표와 대통령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차피 본인 계속 스스로 이제 5,200만 국민이라고 네. 얘기하는 건 통합의 주체이고 통합이 됐을 때만이 분열이 발생하지 않고 분열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앞으로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 대선 후보일 때랑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일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5년의 첫걸음이지만 아마 온통 처절한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럴 때 방법은 뭐냐? 내어줄 수밖에 없다. 네. 내어주고 그다음에 그 눈 감아주고 그래서 적어도 반발보다 더 나갈 수 있다면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숙명 같은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숙명들을 거부할 수 없을 거다. 그걸 거부했던 자가 누구냐? 윤석열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더 넓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더 넓게 가야 되는데 더 넓게 가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너무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니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빨리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영업자부터 시작되는 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코로나 3년 그 이후에 또 윤석열 3년, 사태. 6년, 네. 7년을 버텨오신 분들에게 정치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 5년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민생회복 그다음에 이제 좀 눈 감고 내줄 거 내주고 어쩔 수 없이 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가 뭐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걸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어요. 네네. 마음대로 막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싫은 게 저는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렇죠. 조희대도 만나야 되는데 한번 그 장면 보실래요? 네.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세 번째가 언젠가요? 네. 네, 보신 바와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주호만 해도 뭐 그냥 한데 조희대 표정이 뭐랄까요? 약간 씁쓸해 보이네요. 뭔가 표정이 딱 그다음 굳어지네요. 하여튼 미소는 띄고 그러는데 저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지자 입장에서는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악수를 거부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좀 그래 그래도 권영국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후보고 또 군소정당의 후보고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고 당장 막 칼날을 휘둘렀으면 좋겠는데 그 네. 마음을 좀 우리도 다스려야 된다. 지지자일수록. 좀 네. 담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해야 왜냐하면 된다. 조희대 표정을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도 멋졌거나 내가 한 짓이라는 게 네. 뻔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조희대가 한 짓을 따져보면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짓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 악수를 하기 싫어서 그걸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악수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걸 담대하게 안아주고 악수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 짓거리를 못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저게 하나의 그런 장면이다. 네, 너무 재밌는 게 대법원장의 표정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김형두죠. 네, 헌법재판관 소장 직무대 네. 표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은 뭐 잔칫날인 것 같고, 네, 하여튼 부인 손을 잡는 김영두 저 직무대행이 그 헌재를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했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그렇죠. 열리게 네, 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본인도 한 몫을 한 거죠. 네. 일단 저 그 서 있는 포지션을 보더라도 지금 저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수를 이렇게 네, 두 손 네. 모아서. 네, 근데 지금 조희대 저분은 표정이 그냥 억지 웃음이죠. 저기 입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억지 웃음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뭐 누구를 사람을 가리고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네, 네.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는 맞죠. 법을 지키지 않고 아량을 베풀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은
아량이 아니라 법대로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건 이재명 네. 대통령도 뭐 분명하게 맞습니다. 원칙을 밝히고요. 네. 그러니까 역할 분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이대 욕하는 건 우리가 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하고 네. 대통령은 통합 행보로 네. 가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막 조이대 욕하고 뭐 박살내고 왜 처단 안 하냐고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야. 그걸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크게 통합하는 자리는 그런 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이대 같은 분은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은 이 조이대에 했던 행동들이 매우 위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가 또 민생경제연구소에 이미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그 조이대 분을 비롯해서 뒤에 잘 안 나오네요, 그게. 조이대 씨 같은 조이대 사람들. 씨나 지기현 네. 씨 같은 분은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로 한번 되돌려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뭐냐면 뭐죠?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잣대로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